어, 이번 시간은 11장 13절 냉동계의 개요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냉동계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한 동력계하고는 다른 사이클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동력 사이클을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냉동계는 동력 사이클의 역사이클로 생각하면은 대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앞서 공부한 동력 사이클 11장 1절을 다시 간단히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1장 1절입니다. 지금 11장 1절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공부한 바와 같이 네 가지 과정을 가진 동력 사이클을 한번 살펴보면 이 네 가지 과정이 결국은 여러분들의 이 펌프에서부터 시작할까요? 이 수증기 H2O 그죠? H2O를 펌프에서 액체 상태로 이제 해서 보일러에 들어가게 되죠. 보일러에 들어가면 보일러의 그 연소열 QH로 인해서 연소열을 받아가지고 H2O가 보일러의 그 배관을 거치는 동안에 어떻게 됩니까? 그 H2O가 수증기가 되겠죠, 그죠? 수증기 상태로 나오게 된다. 그 수증기 상태로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터빈으로 들어가죠. 터빈으로 들어가서 터빈을 회전을 시켜서 우리가 그죠?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그 일하고 이제 나온 수증기, 그죠? 수증기는 다시 콘덴서란 게 뭡니까? 응축기죠, 그죠? 응축기로 가가지고 응축기라는 것은 H2O 이렇게 응축기를 통과하면 냉각수가 들어가서 냉각을 시켜주죠. 그래서 QL이라는 그 열량을 배출을 함으로 해서 기체 상태로 있는 것을 액체 상태로 바꾸어서 다시 펌프로 들어가게 하는 이러한 사이클이 이 동력 사이클이죠. 그래서 4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은 펌프 전단을 우리가 1, 펌프 후단을 2라고 하자 하면 PV 선도에서 보면 그리고 보일러 출구를 3, 터빈 출구를 4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죠. 그래서 1에서 2로 펌프는 1에서 2로 갈 때는 이제 펌프 과정인데 이때는 열의 이동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열 과정이라 생각했다. 이 펌프에는 열의 이동이 없고 터빈에도 열의 이동이 없다. 다만 열은 보일러에서 열을 받고 열을 QH 고온부에서 오는 열을 받고 응축기에서 열을 배출하는 열 전달 과정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1, 2 과정은 압력 1, 펌프니까 가압 과정이죠. 펌프니까 가압이 1에서 2로 갈 때는 압력이 상승했죠. 압력이 상승하고 열의 이동이 없으니까 엔트로피가 일정합니다. 그죠? 엔트로피 S가 일정한 과정으로 1에서 2로 이동을 했죠. 이동하고 그 다음에 2, 3은 뭡니까? 2, 3은 보일러에서 상변화가 일어나는 곳이죠. 상변화가 일어나니까 여기는 온도, 압력도 일정하지만 온도도 요 위치에서는 같은 온도를 유지를 했다. 그래서 일단은 압력이 일정하다. 그래서 압력이 일정한 열전달 보일러 정압 가열을 하고 그 다음에 3번에서 4번으로 터빈은 일을 하게 되죠. 터빈 3번에서 4로 갈 때는 열의 이동 없으니까 S는 일정하고 1은 여기서 나왔다. 그죠? 그 다음에 4번에서 1은 콘덴사죠. 그러면 열의 공급은 2, 3에서 일어나고 4, 1에서 열의 방출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 이상적인 동력 사이클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동력 사이클을 여러분들 이미 11장 1절에서 공부를 했는데 지금 13절부터는 냉동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동계는 결국은 이제 사이클의 모양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본 동력 사이클의 형태와 똑같죠. 똑같지만 지금 여기에 이래놓고 볼까요? 자, 냉동 시스템은 어떠냐 하면은 왼쪽 그림을 우선 가지고 설명을 합시다. 설명을 하면은 컴프레서가 있었죠. 컴프레서가 있고 컴프레서에서 컴프레서를 구동하려면 외부에 에너지가 필요하죠. 이를 받아서 냉매를 이동시키죠. 작동유체를 이동시켜서 콘덴서로 들어갑니다. 콘덴서라는 것은 여러분들 냉장고를 상상하면 냉장고 뒷면에 이런 형상의 배관들이 있죠. 그죠? 거기 손대면 따뜻하니까 이게 주위로 QH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죠? 여기는 주위 공기입니다. 그죠? 주위 공기로 열이 QH가 빠져나가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계속 배관을 타고 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이 팽창밸브 이게 압축이 됐으니까 거의 액상이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컴프레서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팽창밸브를 통해서 체적을 갑자기 팽창한다 그죠. 팽창을 시켜서 이제 정발기를 통과시킨다. 정발기라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이게 냉장고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냉동 공간에서부터 열을 이 냉매가 받아서 다시 컴프레서로 들어가는 이런 형상이 냉동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죠. 일단 이제 컴프레서를 기준합시다. 1번에서 2번, 1번에서 2번 아니면 3번, 4번을 먼저 할까요? 3번, 4번은 액상에서 기상으로 팽창한다. 팽창. 3에서 4로 여기도 역시 열의 전달은 콘덴서와 냉동 공간에서 열이 빠져나오는 이 두 가지만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3, 4는 팽창을 하고 여기는 열의 이동이 없으니까 S는 일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1번에서 2번, 4번에서 1번은 뭡니까? 4번에서 1번은 이 이베포레이트가 증발을 시키죠. 증발을 시키니까 결국은 체적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4번의 1번은 압력은 일정하면서 체적은 증가하게 된다. 그죠? 그래서 압력은 일정하면서 이 열을 4번 1번은 어떻습니까? 압력이 일정하면서 열을 그러니까 증발을 시켜버리니까 외부에서 열을 흡수하겠죠. 흡수. 그 다음에 1번에서 2번은 컴프레서는 압축하는 거죠. 압축. 그 다음에 단열이니까 S는 일정하고. 압축해가지고 2번에서 3번은 어떻습니까? 2번에서 다시 액상으로 가겠죠. 그죠? 액체 상태에 많이 가겠죠. 가서 다시 이렇게 사이클을 구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와 보면은 위는 시계 방향의 사이클을 갖는 반면에 밑에는 반시계 방향. 그래서 동력 사이클과 반대 방향으로 작동한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1번과 2번은 등 엔트로피가 일정하고 3, 4는 등 엔트로피다. 왜냐하면은 열의 이동이 없다. 열의 이동이 1번, 2번과 3, 4에 없고 열의 이동은 이 냉동 공간에서 4, 1로 올 때 열을 흡수해 가지고
뒤에 콘덴서에서 바깥으로 흡수해서 방출하는 이러한 형태를 갖는 것이 냉동 사이클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냉동 사이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에 이야기한 것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 2, 3, 4 각 과정과 왼쪽에 있는 장치들을 보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이것이 이제 결국은 냉동 사이클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전기 압축 냉동 사이클이죠, 이것이.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모델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제 한 번 더 반복하면서 전기 압축 냉동기의 이상 모델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좀 더 이야기하면 1번에서 2번은 컴프레서하고 2번에서 3번은 콘덴서로 해서 바깥쪽으로 열이 방출되고, 여기는 열이 방출이 됩니다. 그죠? 방출. 그 다음 팽창 밸브에서 최적이 팽창하고, 그 다음에 이베프레이터를 통해서 흡수를 한다. 열을 흡수를 한다. 냉매가. 이렇습니다. 자, 1번, 2번부터 시작할까요? 1번, 2번은 컴프레서입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열의 이동이 없으니까 이게 이제 TS 곡선, T 온도와 엔트로피 곡선이죠. 1번, 2번은 열의 이동이 없다. 열의 이동이 없으니까 엔트로피가 일정하겠죠. 그래서 등 엔트로피 압축이다. 그죠? 압력이 여기서까지 이렇게 증가했죠. 그 다음에 2번, 3번은 응축기를 통해서 열전달이 밖으로 일어나죠. 2, 3은 응축기 열전달이 일어난다. 그래서 열전달이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이제 과열전기 영역에서 쭉 내려와서 3번까지 가게 되죠. 3번까지. 그래서 방열을 한다. 그죠. 여기서 이렇게 열을 이걸로 색깔을 바꿔볼까요? 열을 방출을 하겠죠. 열을 방출한다. 어디를? 콘덴서를 통해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4번은 어떻습니까? 3번, 4번은 여기도 열의 이동이 없으니까 원래는 요 엔트로피 일정한 4번, 4-로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이뤄옵니다. 이뤄오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 압축기의 이상 모델은 좀 더 실제에 가깝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이게 팽창 밸브에서 우리가 손실이 많죠. 갑자기 여기는 넓은 면적에서 작은 면적으로 이렇게 통과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마찰 손실이 엄청나게 크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역성이 존재해가지고 등 엔트로피로 내려오지 않고 옆으로 엔트로피가 증가를 하게 된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때는 이제 등 엔탈피 과정으로 우리가 연력학에서 보면 등 엔탈피 과정으로 이제 이동을 했죠. 등 엔탈피 과정으로 이동해서 4-로 내려옵니다. 4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4에서부터 1 사이는 또 열을 흡수하죠. 흡수. 색깔을 또 바꿔볼까요? 여기는 열을 흡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열을 흡수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결국은 상태들을 다시 한 번 더 짚어보면 1번은 어떻습니까? 포화증기죠. 이게 지금 포화증기선이죠. 포화증기인데 압력을 가하면 압력이 올라가서 2번 상태는 과열전기 상태로 가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또 다시 열을 방출함으로 해서 콘덴서를 통해서 방출함으로 해서 3번은 포화액체로 존재하고 4번 쪽은 4번도 마찬가지고 이론적인 4-도 마찬가지고 둘 다 전기와 액체의 혼합물로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좀 더 실제는 건도가 좀 높은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좀 주목할 것은
3번, 4번이 스로틀 팽창이다. 스로틀이란 게 뭡니까? 등 엔탈피 과정이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은 인력학 1 쪽에 가서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효율을 살펴보면은 효율은 항상 어떻습니까? 인풋한 에너지분에 우리가 뭘 얻고자 했느냐 하는 것이 효율이단 말이죠. 효율. 인풋한 에너지. 여기서 이 냉동 시스템에서의 인풋 에너지는 뭡니까? 인풋 에너지라는 것은 결국은 컴프레서에 그죠? 컴프레서로 들어가는 일이 인풋이죠. 일. 그죠? 일이고 냉동계에서는 뭘 하는 것이죠? 바깥으로 열 방출하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면은 냉동실에 있는 열을 흡수하는 게 목적입니까? 흡수하는 게 목적이죠. QL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효율인데 이 냉동 시스템에 이거를 효율을 특히 성능 계수 coefficient of performance로 해서 COP라고 이 정의를 합니다. 냉동계의 효율은 COP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냉동계에서는 이거는 이 coefficient of performance니까 성능 계수고 실제로는 효율을 의미한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 냉동계에서는 이 효율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볼까요? 밑에 그림을 다시 이렇게 좀 보기 좋게 바꿨습니다. 자, 왼쪽에 그림도 컴프레서에 원래 이 냉동기 뒤쪽에 있는 컴프레서죠. 컴프레서는 뭐 들어갑니까? 1이 들어가겠죠. 그죠? 1, 인 들어가서 컴프레서니까 나올 때 온도가 좀 높겠죠. 온도가 이 액체 상태로 나와가지고 온도가 높아서 주위로 이렇게 열을 방출한다. QH로 열을 방출하고 조금 식었는 거를 다시 팽창을 시켜서 온도를 떨어뜨리죠. 지금 배관의 색깔이 파란색이죠. 온도가 많이 떨어졌다. 그런데 이제 여기가 뭡니까? 냉동실이죠. 냉동 공간이다. 여기에 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냉장고에 뭐 시장 봐온 고기, 나물 뭐 이런 것들이 여기 뭐 두부 뭐 이런 것들이 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 있으니까 냉매가 이래 그려놨지만 사실은 냉매가 이거를 휘감아 가지고 이렇게 간다는 이야기죠. 감아가니까 결국은 고기나 나물이나 두부에 있는 열이 어디 냉매 쪽으로 빨려 들어갔죠. QL이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 다시 펌프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냉동기 효율은 성능계수라고 했잖아요. 이게 성능계수가 효율. 그러면 효율은 여기서는 베타라고 씁니다. 냉동기에서는. 베타면 인풋은 뭐죠? 인풋은 컴프레서에 들어가는 거고 아웃풋은 냉동기에서의 아웃풋은 뭡니까? 이 냉동 공간에서 QL을 빼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QL. 그러면 이것이 효율이다. 그죠? 베타는 W인 컴프레서를 돌리는 1분의 QL. 이것이 냉동계다. 근데 또 특별히 여러분들은 열 펌프라는 것도 있습니다. 열 펌프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왜 어떤 공간에 가보면 이 여름에는 에어컨으로 쓰다가 겨울에는 그걸 히터로 쓰는 그런 장치들 있죠. 그러면 같은 장치인데 그때는 실내 공간을 난방을 해야 되니까 이 QH가 목적이 되겠죠. QH. 더블 인이 들어가서 QH가 목적이다. 그런 경우에는 더블 인이 들어가서 QH 이것이 효율이다. 그래서 열 펌프에서는 이거를 베타 프라임이라고 하고 이거 효율은 더블 인분의 QH다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엔탈피로 바꾼 것을 간략히 여기서 설명을 해 드리죠. QL은 뭡니까? QL은 결국 이 사이클 한번 설명할까요? 사이클이 이렇습니다. 1번에서 2번은 컴프레서, 그죠? 컴프레서니까 일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2번에서부터 3번 사이는 뭡니까? 열을 방출하죠. 2번에서부터 3번 사이는 열을 방출하고 3, 4는 어떻습니까? 팽창됐죠. 팽창돼 가지고 다시 냉동 공간에서 열을 빨아들인다. 그죠? 그러니까 이 냉동계에서는 W인분의 QL이 효율이니까 W인분의 QL이 효율이다. W는 1번하고 2번의 엔탈피 차이죠. 1번과 2번의 엔탈피 차이가 W인이고, 그 다음에 여기 QL은 1번과 4번 엔탈피 차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히트펌프는 W인분의 QH죠. W는 H1, H2고, 그죠? H1, H2고, QH는 2에서 3 사이에, 그죠? 2에서 3 사이에 엔탈피 차이를 QH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죠? 쉽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효율을 생각할 때도 어떻습니까? 목적한 효율의 정의가 어떻습니까? 인풋 에너지분의 목적한 아웃풋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냉동계에서는 목적이 냉동 공간에서 이 열을 빼오는 QL이 목적이고, 열펌프는 뭡니까? 이거는 난방을 하는 것이죠. 난방을 하는 거니까 고온의 따뜻한 QH를 목표로 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이 작동유체, 냉동계의 작동유체를 일반적으로 리프리저런트 냉매라고 합니다. 냉매, 그죠? 작동유체. 그래서 보통 할로겐화, 클로로플로로카본, 그죠? 그 물질인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연력학표 뒤에 보면 R11, 냉매 11, 냉매 22, R115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R11, 22, 115는 만약에 냉동기가 그 냉매가 유출이 되거나 하면 그게 흘러나와서 오존층을 파괴해서 결국은 지구온난화, 온실효과를 통해서 지구온난화를 유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올드한 옛날의 리프리지런트 이런 놈들은 이제 쓰지 않고 이제 얼터너티브 대체 냉매 R134A 뭐 R123 뭐 이런 대체 냉매를 이제 요즘은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 냉매는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 온도 차이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냉동 또는 냉장실의 온도와 주위 온도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냉매를 다양한 냉매 중에 우리가 필요한 냉매를 선택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공부한 이 효율, 냉동계의 효율을 우리가 성능계수라고 한다. 성능계수, COP, 그죠? COP라고 한다. 그래서 기호로는 베타, 열펌프에서는 베타 프라임이라고 한다.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냉동 사이클은 동력 사이클과 방향이 반대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냉동 사이클의 기본, 그죠? 기본이 뭡니까? 이런 컴프레서에서부터 콘덴서, 그 다음에 팽창 밸브, 이베포레이터,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그러한 사이클을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